네, YTN 뉴스특보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 성남한 함장이시죠. 양민수 설린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5시 50분쯤에 잠수 요원들이 선체 4층으로 내려가서 육안으로 봤다고 합니다. 예. 내부에 시신으로 추정되는 세구를 네. 봤는데 부유물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구조 작업, 또 수색 작업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한 우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생존자가 있다고 보여지는 에어포켓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그 생존자들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앞서 저희가 수중에서 촬영한 영상도 봤는데요. 이렇게 생명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어렵게 수색하는 작업을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 화면을 보시면 이번에 저희들이 최초로 공개된 화면인데요. 이 수중 내부 상황입니다. 실종자 가족 그리고 민간 전문 업체가 촬영을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된 건데요. 지금 라이트가 보이고 내부는 탁도가 심해서 육안으로는 잘 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어떻습니까? 내부로 들어가서 볼 때 수색 작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설사 우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조류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우리 생존자들을 찾고 또 우리 실종자들을 찾고 하는 그 작업이 장애가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워낙 화물도 많고요.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그리고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배가 이게 뒤집힌 상태로 지금 침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중에는 많은 부유물들이 배 구조물이라든가 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떠돌아 다닐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왜 빨리 못 들어가느냐 이런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예, 전문가들도 그 방법을 찾고 보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치를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잡고 실내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그 다이버들이 들어갔다가 본인이 못 빠져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가이드라인을 많이 설치를 해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확보하면 동시에 많은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작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생존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초기함인 성남함 함장이셨으니까 아무래도 배 구조라든지 또 사고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배가 급선회를 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렇게 급선회한 지점에서 선회를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배라면은 복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정이 깨졌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복원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된 데는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배가 이 급선회를 한다고 해서 배가 기울고 전복이 되고 침몰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배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배가 급선회를 하다 보니까 고정되지 않는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또 그 외에도 사전에 이 배가 상부 구조물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높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구조물 쪽에 여객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무게 중심을 좀 더 높이 가져가면 우리가 오뚜기가 보면 넘어졌다가도 바로 일어서는 이유가 오뚜기의 제일 밑바닥에 무게 중심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배도 이 복원력이 좋아지려면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는 게 좋은데 상부에 새로운 개조를 통해 가지고 화물이나 여객이 더 많이 올라간다면 그것도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다 하더라도 배 복원력에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중축이 이 무게 중심이 있는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안 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예. 예,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다른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또 이게 배가 그 다닐 때 배 밑에 보면 배의 그 복원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발라스트 탱크, 한국말로는 뭐 평형수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라스트 탱크에 물을 어느 정도 채워서 가면은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그 복원력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만약에 그 발라스트 탱크가 비어져 있다면 혹은 연료 탱크가 충분히 차지 않고 딱 맞는 연료만 그 적재를 하고 다녔다면 아무래도 복원력에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예. 있을 걸로 아직까지는 봅니다. 사고 원인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평형수 예. 발라스트 탱크를 만약에 비웠다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 배를 운행하는 입장은 아닌데 보통 그렇게 하면 조금, 속도가 예, 빨라집니까? 부정적인 면에서는 보면 그 배가 물 밖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 물의 저항을 적게 받게 됩니다. 물의 저항을 적게 받게 되면 속도가 증가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연료도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배가 이렇게 급선회를 한다든가 예. 그게 화물까지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발라스트 탱크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가 또 그 배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예. 될 수가 있는 그 겁니다. 점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군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짚어지고 있는데요. 급선회를 했다, 또 뭐 평형수가 없었을 수도 네. 있다, 그래서 복원력을 상실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세월호가 침몰한 곳이 조류가 센 곳이잖아요. 네. 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조류가 얼마나 세다고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조류가 여기 뭐 제일 셀 때가 6나트, 뭐 6.6나트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초당 한 3.3m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그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초당 3.3m 수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런 속도로 계속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굉장한 그 힘과 그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잠수사들이 작업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조류가 흐르는 상태에서는 자기 몸을 지금 앞으로 전진시키는 것보다는 예. 가만히 있으면 물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작업 속도가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양 교수님은 초기함 함장이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 세부적인 이 운항의 매뉴얼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가장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장과 선원들이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해서 이 선장과 선원들의 행동 함장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이제 항해를 얼마나 적절히 잘 했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전복 내지는 침몰의 위험이 있을 때 그때 그 선장과 승조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볼 때 왜 그쪽에서 그렇게 급선회를 했고 또 배가 다시 또 한 90도 더 반대 방향으로 선회가 돼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서가 없으니까 제가 예.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가 기울고 전복이 되고 침몰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선장과 그 뭐 항해사 혹은 승조원들이 아직 그 배 안에 많은 그 여객들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먼저 탈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예. 네. 특히 그 선장이라고 하는 것은 배 안전에 가장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라면 배가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당연히 전 승조원들이나 승객들한테 지금 현재 그 위험한 상태를 알리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그게 평소에 그 훈련이 다 됩니다. 되고 그 선장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상당히 좀 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정도 지금 침몰하는데 약 2시간 20분 정도 완전 침몰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는데 조금만 미리 그 판단을 하고 조치를 잘 했더라면 좀 이런 그 나쁜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이 보면 위기 상황이 되면 배 네. 화재라든가 뭐 침몰이라든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배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태선이라 그러는데 그런 태선을 할 상황이 되면 그 미리 구명정을 그 펼친다든가 그다음에 구조 요청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승객들한테 미리 구명조끼를 입혀서 제일 먼저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그 노천 갑판, 그러니까 하늘이 보이는 외부 갑판으로 먼저 승객들을 대피를 시키는 게 1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그 보도에 보면 배 안에 그 있어라. 승객들이 배 안에서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더라고요. 그 상태는 선장님이라든가 그 승조원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좀 잘못하고 대처를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배 안에 승객들이 남아 있는데 네. 선장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이건 좀 그 어떤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선장님의 그 어떤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배와 군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퇴함 명령을 군함도 내리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위협한 상황에서는 예. 그 경우에도 함장은 끝까지 이 함정에 남아서 지휘를 하고 예. 그 뒤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 배도 그런 선언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통상적으로 함장이 배의 모든 승조원이나 그 함장이든 선장이든 승조원이든 승객이든 다 탈출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선장이나 함장이 이 퇴함이나 퇴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우리 옛날 그 영화에서도 봤듯이 그 타이타닉이라는 네. 영화에 보면 선장이 마지막에 거기는 아예 탈출 안 하고 네. 선교에 남아서 배하고 같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모습을 하는 그런 보죠. 것을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당시 키를 잡고 있던 게 선장이 아니라 3등 항해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3등 항해사가 운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평소에 3등 항해사의 역할은 뭔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사고가 이게 침몰이나 그런 위기라고 판단되기 이전에 네. 항해를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3등 항해사가 그 시간에 자기가 배를 그 운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등 항해사가 이미 뭐 1년 이상 그런 선박을 조종한 경력이 있고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거기가 조류가 아주 센 그런 수역인데 그런 수역을 통과할 때는 그런 이제 3등 항해사는 모든 3등 항해사가 경력이나 경험이 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선장이 더구나 이게 상시 배를 타는 선장이 아니고 임시로 배치된 선장이라면 그런 좀 위험한 순간에는 선교에 같이 위치해 가지고 조종을 같이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세월호 내부에 첨단 구조 장비들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거든요. 네. 구명벌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관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점도 지적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군함이나 함정에서도 이런 안전 구조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작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예, 뭐 함정이든 선박이든 비행선이든 비행기든 이런 긴급한 그런 화재나 혹은 침몰 추락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선박에는 항상 그런 구명 장비가 반드시 배치되어 있고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런 구명 장비를 정기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검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류상으로는 그런 검사는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을 안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이제 국민들의 유일한 희망 에어포켓인데요. 에어포켓이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아직 배가 완전 바닥에 침몰한 상태는 아니니까
에어포켓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공기를 주입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쨌든 그 에어포켓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선체에 균열이 생기고 선체에 또 약한 부분이 찢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이로 바닷물이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에어포켓에 남아 있는 공기를 밀어내게 되겠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에어포켓의 그 공간이 줄어들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양민순 전 성남함 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